자, 반갑습니다. 자리구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소개는 다 마치었기 때문에 힙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힙이라고 하는 구조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하고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자리 구조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서서 다뤘던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컨셉에 일부 또 제약을 가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리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힙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또 다시 분류가 되는데 민 힙과 맥스 힙이라는 형태로 별도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맥스 힙부터 이제 먼저 정의를 해보면 이게 이제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바이너리 트리 중에 이제 컴플릿한 형태 있죠. 컴플릿한 바이너리 트리인 건데 이 컴플릿한 바이너리 트리면서 동시에 맥스 트리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맥스 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 트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 맥스 힙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되겠죠. 맥스 트리에 대한 정의는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맥스 트리는 뭐냐면 트리인데 이 안에 있는 키 값이 각 노드에 대한 키 값이 그 자식 노드에 존재하는 키 값보다 작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맥스 트리인 거예요. 트리 구조 안에 있는 각 노드의 키 값이 그 각 노드의 자식 노드들의 키 값보다 작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맥스 트리라고 합니다. 이 맥스 트리에 대한 정의에는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정의가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스 트리는 꼭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트리든 간에 예를 들어서 루트 노드의 키값보다 루트 차일드의 키값이 작으면 되고 다시 그 루트의 차일드들의 키값보다 다시 걔들의 차일드보다 키값이 더 작은 애들이 차일드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트리 안에서 루트부터 시작해서 차일드 노드로 쭉 내려가는 동안에 키값이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면 이게 이제 맥스 트리인 거고 이 맥스 트리에 대한 정의할 때는 꼭 이게 뭐 바이너리 트리여야 한다. 뭐 컴플릿한 바이너리 트리여야 한다. 이런 제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트리와 뭐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와의 그 연관관계는 서로 없는 거고 대신에 동시에 만족하면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이면서 맥스 트리라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맥스 힙이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민 힙은 그 반대인 거예요. 다 똑같고 이제 그 루트에서 차일드 노드로 쭉 내려가면서 키 값이 서로 이제 반대로 증가하는 방향일 때 우리가 이제 민 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제약이 없이 이제 트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민 트리고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면서 민 트리라면 우리가 그러한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를 이제 민 힙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맥스 힙은 이제 루트 위치에 가장 큰 값이 있어요. 그래서 맥스 힙이죠. 최대 값을 항상 루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힙이고 민 힙은 이제 그 트리 안에 있는 최소의 최소 값을 루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 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는 그러니까 힙이라는 자료 구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최대값 또는 이제 최소값을 찾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뭐, 배열도 있고, 힙 스택도 있고, 큐도 있고, 뭐,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 트리도 있고, 근데 이러한 모든 자료 구조들 중에서, 지금처럼 최대값이나, 또는 이제 최소값을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쫙 뒤질 수밖에 없죠. 쭉 뒤지면서 전체 이 자료 구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들을 쭉 순회하면서 값이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를 판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뭐 맥스 힙을 사용하면 이제 최대값을 순식간에 찾을 수 있는 거고, 루트에서 가져가면 되니까. 그리고 뭐 민 힙을 사용하면 최소값을 순식간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힙 자료 구조에 대해서 수행 가능한 오퍼레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empty 힙에 대한 생성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힙 자료 구조를. 그래서 초기에 비어 있는 상태의 힙 자료 구조를 만들어 주는 동작, 그리고 이러한 힙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삽입해 주는 동작, 뭐 상당히 자주 사용될 오퍼레이션이죠. 새로운 데이터를 힙에다 추가하는 동작. 그리고 기존 힙 구조에서 이제 가장 큰 엘리먼트, 뭐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맥스 힙이라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엘리먼트고, 뭐 민 힙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맥스 힙 구조라고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엘리먼트, 가장 큰 키 값을 가지는 노드를 삭제해주는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힙 구조에서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처리가 이제 의미 있는 거지, 뭐 중간값 또는 뭐 어떤 뭐 4분의 1 정도 되는 값, 뭐 25% 퍼센타일 값,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처리가 이제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몇 가지 그 힙 자료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힙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맥스 힙이죠. 왜냐하면 아이템 들어있는 키 값을 보면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차일드 노드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이제 키 값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루트 위치에 맥스 값이 존재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맥스 힙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키 값의 추이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키 값이 루트로부터 칠드런으로 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와 동시에 complete binary tree여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거 complete binary tree죠. 이것도 complete binary tree죠. 예, 이게 뭐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 세 개는 뭐 없어도 상관없죠. 순서대로 오고 있죠. 5번 노드까지. 그리고 여기도 순서대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이제 complete binary tree 특성을 가지고 이제 키값도 이제 루트로부터 children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전부 이제 맥스 힙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피규어 5.25에서 이런 맥스 힙의 샘플을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뒤늦게 이제 프로퍼티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 맥스
지금 이야기하는 요 세 가지가 다 맥스힙인데요. 맥스힙의 루트 노드는 뭘 포함하고 있대요? The largest number. 가장 큰 키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민힙의 경우는 민힙의 루트는 the smallest, 가장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런 프로퍼티 속성이 나타납니다. 힙 구조에서는. 자, 여기 보시는 건 이제 민힙이죠. 그 루트 노드의 키값이 이제 그 차일드 노드들로 쭉 내려가면서 계속 부하하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민힙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 자료 구조 내에 미니멈 밸류, 미니멈 키 값이 루트 위치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민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의 속성을 만족하니까 민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인데 이런 노드가 하나 있다. 90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건 이제 민힙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의 추이는 루트 노드로부터 차일드 노드로 감에 따라서 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는데 얘가 이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노드가 하나 더 붙어 있으려면 얘는 이제 여기 와서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83번 밑에 이렇게 노드에 붙어 있고 얘가 없으면 이빨 빠진 형태가 되면 얘는 이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민힙과 맥스힙의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맥스힙에서 필요로 하는 오퍼레이션 몇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좀 더 포멀하게 이 맥스힙에 대한 ADT를 살펴보면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브젝트부터 살펴보면 이 오브젝트는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맥스힙에 대한 정의하고 똑같아요. 얘는 이제 맥스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고 이 안에 이제 노드가 뭐 한 개 이상 이제 존재하는 노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키값이 그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뭐 최소한 커야 된다. 같거나 커야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맥스 힙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똑같고 이제 펑션을 살펴보면 이 맥스힙에서 필요로 하는 ADT, 맥스힙의 ADT에서 필요로 하는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create 함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empty 힙을 생성해 줘서 이제 노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화 연산 동작이겠죠. 그리고 힙이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죠. 당연히 뭐 메모리에서 허용하는 공간 풀이 있는데 그보다 더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힙이 가득 찼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불린 타입으로 리턴해 주는 힙 풀이라고 하는 동작 함수 그리고 이 힙에다가 맥스 힙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해주는 인서트 동작. 인서트 동작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떤 힙인지에 대한 객체 정보를 이제 포인터 형태로 이제 넘길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넣을 건지를 이제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서트된 함수의 리턴 타입은 뭐냐면 이제 맥스 힙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힙도 이거의 이제 인스턴스인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힙은 이제 여기다가 이 아이템을 넣기 전인 거고 이 아이템을 넣은 삽입이 된 힙을 맥스 힙의 포인터 형태로 이제 리턴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힙이 비어 있냐, 가득 찼냐는 오퍼레이션만, 가득 찼는지를 체크하는 오퍼레이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힙이 비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오퍼레이션도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비어 있는데 데이터를 계속 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지에 대한 상황 체크 또한 수행해서 불린 타입으로 내줄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또 딜리트가 있어야죠. 힙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동작뿐만 아니라 힙으로부터 데이터를 빼내는 동작, 삭제하는 동작 또한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이 빼내는 동작, 딜리트 동작은 이 힙 자료 구조에서 아무 위치에서나 데이터를 뽑아오는 게 아니고 이 힙 구조인 경우는 항상 이제 라지스트 또는 이제 스몰리스트,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에 대한 액세스를 하기 위한 자료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맥스 힙이니까 맥스 힙에서는 가장 라지스트 엘리먼트의 값을 이제 취하고 그 위치를 뺐으니까 다른 그 밑에 있는 칠드런 노드들 중에 적절한 노드가 현재의 루트로 가장 최대값보다 차순위 최대값이 이제 루트 위치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상태에서의 최대값이 루트 위치에 올라온 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제 다시 재배치해주는 동작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딜리트 함수가 구현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 자료구조, 맥스힙과 맥스힙, 민힙과 같은 자료구조를 잘 활용하는 형태가 이제 일종의 그 프라이어리티 큐를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민힙이나 맥스힙을 이제 사용하면 이제 여기 뭐 서비스 해주는 이런 응용 사례에 있어서 뭐 소요 시간을 가장 작게 해줄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가장 그 비용 지불 금액을 이제 뭐 최대 비용 지불의 최대 값을 이제 찾아내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잘 이제 활용을 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최대 뭐 여러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맥스 힙, 민 힙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항상 그 자료 구조 현재의 자료 구조 내에 존재하는 값들 중에 최대의 값, 최소의 값을 뽑아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번호표를 하다못해 번호표를 발행했을 때도 번호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항상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값을 누구를 하나 찾아서 이제 서비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찌됐든 이제 민 힙에 그 값들이 들어있으면 최소 값을 찾아내기 쉬운 거죠. 이런 그 구조적인 민힙과 맥스힙의 구조적인 속성상 이 priority queue, 우선순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살펴봤는데, 이 링크드 리스트 구조와 이제 뭐 어레이 구조를 살펴봤죠. 근데 이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스트 구조를 관리하면 이게 이제 언오더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링크드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유지되는 값들을 이제 일종의 어떠한 순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sorted linked lis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레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각 요소 엘리먼트의 어레이상의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값들이 뭐 아무 이제 제약 조건을 걸지 않으면 이제 unordered array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어레이상에 배치되는
값들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 배열되도록 하면 이게 이제 sorted array가 되겠습니다. 힙의 경우는 이제 그 속성상 원래 태생적인 속성상 이러한 그 순서가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동작을 각각의 어레이나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힙에 대해서 이제 동작 특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동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뭐 그 동작을 하는데 얼마나 오버헤드가 적으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뭐 컴플렉시티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1챕터 1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스킵하고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노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뭐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힙 구조에 대해서는 이 삽입이나 삭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복잡도, 구현하는데 복잡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판단했을 때 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더 오브 로그 n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면 이거는 어차피 그 뒤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챕터 2를 리뷰할 때 할 건데요. 이러한 순서가 돼요. 지금 나와 있는 1하고 n하고 이제 로그 n 정도의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1이 제일 이제 복잡도가 낮은 거고, 그 다음이 로그 2의 n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n으로 순서로 이제 복잡도를 편별할 수 있어요. 1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뭐 반면에 이제 n이라고 써 있으면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sorted array, 뭐 sorted linked list 같은 경우에 삽입 동작할 때 성능이 n번의 복잡도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팅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삽입할 때 노드를 이제 데이터를 이 자료 구조에 넣을 시점에 상당한 이제 작업을 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반면에 뭐 이렇게 잘 자리를 찾아서 넣어놨다면 나중에 딜리션 할 때는 이제 그 성능이 그 비교적 순식간에 1번이면 1이면 제일 작은 숫자니까 금방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맥스힙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삽입할 때도 그렇고 삭제할 때도 그렇고 비교적 균등한 수준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삽입할 때도 로그 n, 삭제할 때도 로그 n 정도의 성능이면 이제 충분히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시다시피 이게 n하고 로그 n은 상당히 이제 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n 값이 이제 주로 커질수록 더 이 로그 n이라는 값이 더 효과적인 값이 되죠. 로그 스케일로 이제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로그 n의 성능을 가지는 균등하게 가지는 자료 구조가 어느 정도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뭐 맥스힙 구조가 비교적 그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